이번 이슈는 신현호 변호사와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의료법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 주사기 재사용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파문이 크게 일었었어요. 그런데 이 주사기를 재사용해서 이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한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있길래 아직도 면허가 취소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지금은 주사기 재사용에 관한 그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 자체가 없습니까? 네. 그래서 편법으로 의료법에 이 비윤리적인 행위, 품위 유지를 손상시킨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간접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규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재사용 자체에 대한 아주 확실한 처벌 규정은 아예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없습니다. 예. 그렇고요. 그럼 이를테면 시정명령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저는 그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이런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복지부에서 편법으로 시정명령을 하면서 일종의 봐주기식 그 행정처벌을 한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 식으로 해왔고 품위 유지 규정이라는 게 참 주사기 재사용이라는 게 환자한테 엄청나게 크게 피해를 입힐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품위 유지 문제로 이렇게 연관돼 있다는 게 좀 이상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 행위를 전체를 법으로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비록 염두에 두질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이었었는데 이런 행위를 하다 보는데 처벌할 규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찾아서 비도덕적인 행위, 품위 유지를 지키지 않았다 하는 조항으로 자격정지 처분을 아마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자, 지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 방안에는 이제 이렇게 주사기 재사용으로 무리를 일으킨 해당 의료인에게 최대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2천만 원까지 이제 부과하는 방안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처벌이 좀 강화가 되면 이게 효과가 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이런 형벌 조항이나 다른 기타 보건범죄 단속에는 특별조치법 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놔둘 수도 없는 문제일 텐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사실 이 주사기 재사용이라는 건 사실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일어난다는 게 정말 국민들에게는 황당한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좀 방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너무 일회용 주사기 문제만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로 수술 기구나 수술 재료 같은 경우들이 반복해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이들 있습니다. 수술 현장에서? 이런 대장 내시경을 심한 경우는 세척제로 빨아서 다시 썼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요. 이게 잘 알려지지 않고들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의료 윤리를 어떻게 확립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지나치게 병원을 자주 가고 또 주사를 너무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주사를 맞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주사를 맞지 않으면 된다. 그런데 사실 특히 제일 많이 병원에 가는 경우가 이제 감기 때문인데 감기 걸려서 병원 가게 되면 주사 한 방 놔달라고 의사한테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의 외래 방문 일수가 OECD의 2배가 더 됩니다. OECD 국가들 중에? OECD가 6.4회 정도 연 방문을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12.9회 방문을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더 자주 가는 거네요. 굉장히 많이 가고들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서로들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병원을 너무 자주 찾는 이런 어떤 문화 같은 거를 바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전에 의료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의료윤리라는 거를 그럼 각 의사들의 어떤 개인적인 윤리에다가 다 기대해야 되는 걸까요? 이렇게 주사기 재사용이라는 건 엄청 큰 문제라서 이렇게 의료윤리나 그런 부분에만 기댈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모든 제도와 법률이 정비가 돼야 되는데요. 이 전문가에 대한 규제는 사실 윤리적인 규제가 가장
선행이 돼야지 네. 법률로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이번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병원이 지나치게 수익 창출 구조로 가고들 있고요. 또 이 과정 중에서 사무장 병원들이나 또 의료인으로서의 어떤 그 행위를 할 수 없는 고령이나 질병을 가진 의사들이 이런 병원을 경영하다 보니까 네. 수익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주사기 재사용 문제로 다시 조금 돌아가 예. 보면, 자, 다들 주사기를 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뭐 어린 아이도 알 것 같은데 병원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작은 이익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하나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네. 뭐 지금까지 과거에 유리 주사기들을 재사용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습적인 반복인 것 같습니다. 관습적인 반복.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뭐 간호조무사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아니면 의사들도 네. 사실 이 매너리즘이라고 보기에는 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나중에 결과 후폭풍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다는 건 예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처벌이 되질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민사적으로도 이런 소송을 하게 되면 네. 그렇게 크게 배상 판결이 나지를 않습니다. 아, 입증 액수가 자체도 그렇게, 어렵고요. 네네. 네. 최근에 법원의 판결이 과거에는 C형 간염이 없던 환자가 주사 맞고 C형 간염이 발생했다면 과실을 추정해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네. 최근의 판례의 경향은 일반적인 합병증이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면서 면책되는 판결들도 일부가 있습니다. 아, 꼭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결과가 아닐 수도 있다. 네, 그래서 뭐 이 책임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특히 이 C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 그 환자가 C형 간염에 걸렸다 하더라도 장애가 남질 않습니다. 아, 곧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5년이나 10년쯤 지나서 간암으로 발생될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정도이기 때문에요. 네.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장애가 없어서 위자료나 치료비 정도밖에는 배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간암이 나중에 5년이고 10년 뒤고 나타나게 된다면 사실 이 간암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이미 아예 네. 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없는 시점이 된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형 선고를 받는 거나 마찬가지인데도요. 네. 막상 신체 검사를 하면 현재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좀 있다는 식의 감정이 옵니다. 그럼 네. 법원에서도 결국 그런 감정 결과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구체적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해서 그 환자들만 피해가 정말 극심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해 의료기관은 민사적인 책임도 크지 않고 형사적으로도 무혐의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뭐 행정적으로도 자격정지 1개월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사기 재사용을 막기 위해서 그럼 개인적으로 환자들이 좀 이 주사기 재사용되는 거냐 이렇게 일일이 물어봐 보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환자들이 좀 개별적으로 유념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결국은 이제 공신력이 있거나 신뢰 있는 의료기관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의료기관을 찾을 때도 가능하면은 자제하시고 주사는 마지막 맞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그 과잉 진료나 부당 진료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하는 방법이 최선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주 병원에 가거나 너무 금방 이제 주사에 의존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 좋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